테슬라 주가가 좀 빠져있는 이유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AI 쪽에다가 발을 담그지 못했죠. 정말 마음먹고 발을 담그면은 이 두 기업만큼 정말 제대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테슬라도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공부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는 조만간 이제 이 치킨 게임의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. 전기차 수요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저라도 지금 안 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이게 그러잖아요. 전기차에서 제일 많은 이제 가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은 그동안 좀 많이 높았죠. 왜냐면은 원래도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관련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보시면 배터리 가격의 추이를 봤을 때 딱 22년, 21년, 29, 딱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을 때 그때가 팍 튀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전 떨어진다라고 보지 않고 원래 그 전해부터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돌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잠깐 그 가격이 튄 건데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다들 다 잘 알고 있죠. 비쌀 때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보조금도 계속 줄여갈 것이고 언젠가는 또 자동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제로로 만들 텐데 그러니까 보조금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판매량도 많이 좌지우지가 됐잖아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? 그거 비싸다는 얘기예요. 전기차 비싸기 때문에 당장 그냥 쉽게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제 비싸게 전기차를 사고 나서 운영비는 적죠. 이제 당연히 이제 자동차를 끌 때 비용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고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값이 중국도 싸게 내주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죠.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계속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대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테슬라는 잘 버텼죠. 많이 내리지 않고 적절하게 컨트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버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비싼 게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 통계 자료, 분석 자료가 나온 게 보니까 25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가격 자체가 보조금을 뺀다 하더라도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얘기는 이제 자동차 가격이 똑같아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당연히 자동차를 우리가 끌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.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봤을 때는 그 비용을 사실 평가하는 거는 평가가 안 돼요. 그냥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시점쯤 되면은 다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로 한번 팍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테슬라 주가 반등 이유가 무엇인가요? 테슬라 주가는 그죠.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니까 전기차 하면 대장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대장이 장단점이 명확한데 장점은 세게 치고 갈 때 정말 누구보다 세게 치고 간다. 하지만 단점은 빠질 때도 제일 많이 빠진다. 그런 단점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말도 되게 많잖아요. 일론 머스크가 뭐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외부에 유치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줘야 되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북적북적한 내용들이 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빨리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해야죠.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원래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만으로 보고 이제 밸류 평가하진 않아요. 다들 거기 들어가 있는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이런 치킨 게임의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조금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이라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는 좀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투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허가를 했는데요. 어떤 의미인가요? 그때 사실은 주가가 확 올랐었던 게 중국에서 FSD 허가에 대한 얘기였었죠. 그래서 저도 그 중국이 왜 해줬지? 중국이 그런 걸 해주네? 걔들 보안 이런 거 되게 다른 나라 보안은 신경 안 펴, 되게 쉽게 가져가면서 자기들 보안 엄청 챙기는 애들이잖아요.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.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또 FSD는 사기다라는 그런 소송도 지금 미국에선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데
글쎄요. 저는 이게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진 않아요. 아직 갈 길이 좀 충분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,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길 때 좀 뭔가 이 시간 갭이 좀 뜨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, 결국은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,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 AI 쪽에다가 발을 담그지 못했죠. 예, 사실 M7이라는 기업들 중에 딱 두 개 기업이, 애플과 테슬라 두 개 기업이 AI라는 이 산업에 발을 담그지 못했었는데, 저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, 그 두 개가 AI 쪽에 발을 담그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 먹고 발을 담그면은 그 이 두 기업만큼 정말 제대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애플은 휴대폰에다가도 얼마든지 AI 씹을 수 있잖아요. 삼성이 갤럭시 S24를 오랜만에 AI를 넣어가지고 판매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? 라이벌 기업 애플이 모르겠어요? 알지?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테슬라나 뭐 애플을 계속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고, 애플은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근데 테슬라도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, 그 전에 공부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, 테슬라는 조만간 이제 이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. 저 정도로 멘트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중국에서는 FSD를 허가를 해주겠다.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절대 허가 못한다.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중국도 보면 허가를 해준 게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중국이 뭔가 이제 어떤 재화를 정말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경제적으로 맞추는 거에 능력이 있습니다.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뭔가 자기들이 뭔가 새로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이런 기술로 만든 건 경우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FSD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, 테슬라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중국에 물론 그런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 정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,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애들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죠. 요즘 중국 전기차들의 상황은 어떤가요?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본 게, 차가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정말 쓸데없다. 정말 쓸데없다. 뭐 거의 우리가 뭐 그 카트라이더 하는 느낌도 아니고 왜 자동차가 제자리에서 뛰는 거지? 그거 저 뛰어서 뭐 하려고? 그러면은 뛰었다가 내려왔을 때 밑에 뭐 있으면 그 왜 저 뛰는 걸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해봤는데,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잡기들은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또 LFP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전기차가 확 떨궜잖아요. 그리고 뭐 배터리 갖다가 뭐 차를 들어가지고 배터리 팩을 뺐다가 다시 새 걸 갖다 끼우고, 이런 기술 같은 경우, 배터리 교환 기술,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기술력은 사실 되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일단 저는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전에 또 그 이슈도 있었죠. 그 택시 운전기사분이 감전이 됐어요. 예, 그 CCTV에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 택시를 끄시다가 잠깐 뭘 만졌는데 정지되는 게 보이거든요. 결국 그분 병원 이송하셔가지고 돌아가셨나? 아니, 돌아가지는 않으셨나?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발생을 했었어요.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 뭐 샤이칸 얘기도 있고, 샤오미가 만든 타이칸과 똑같은 그 얘기도 있고,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생산은 하고 막 눈에 좀 뭔가 이뻐 보이는 그런 차들은 많이 만들고 있긴 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걱정은 하지만,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,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쪽에 어필을 쉽게 못하는 게 아닌가.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비아디 거 판다고 하긴 하는데,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, 사실. 전기차 종목에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?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. 근데 물론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총 매출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, 전기차 관련 기업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많이 처져 있는, 국내로 치면은 양극재 관련 기업, 에코프로 그렇게 괜찮고, 포스코 이런 게 그거 괜찮고,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은 뭐 굳이 딴 거 할 거 없이 전 테슬라. 네? 원래 대장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분위기 잡으면 다시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
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국내와 해외는 좀 다르게 하지만 미국은 그냥 테슬라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국내는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 그룹 이런 쪽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눈여겨볼 섹터는 무엇인가요?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카메라 관련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 관심 가져야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가지고 테슬라 쪽에다가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되게 중요해요.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 기업들 뭐 LG 노텍 같은 기업들 오히려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생각이 나네요. 그리고 또 뭐 전기차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기업들 좀 살아나고 있는데 네, 디스플레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